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탈레반 난민 보도에서 나타난 우리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머무는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망원 렌즈까지 동원한 과잉 취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요. 지금 망원 렌즈로 줌해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 베란다 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나, 네.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난 29일 날 그 보도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의 생활 모습을 망원 렌즈를 통해서 관측했다는 기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진에는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녀의 모습, 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보도를 한 매체가 한국일보, 뉴스원, 뉴시스 등이 있었는데 또 곧바로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가 이런 사진과 기사를 같이 또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 문제에서 좀 봐야 할 것은 다른 언론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것과 달리 한국일보는 눈물 흘리는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보도에는 약간 에세이처럼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10분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고향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급하게 나오니라 안부조차 전하지 못한 친구의 안전이 걱정됐을까?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특별 기여자를 관측의 측면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사실 그 타자화하고 또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잉 취재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그렇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일종의 이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불과 1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합뉴스가 작년 2월이었죠.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교민들이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빨래 거는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망원 렌즈로 촬영한 언론사 가운데 입장을 보인 곳이 있습니까? 한국일보가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얼굴 공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원칙이 있는 나름대로 매체라고 좀 보여져 왔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논란이 되니까 바로잡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먼 타국을 떠나온 막막함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고 또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어서 모자이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들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모자이크를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측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언론에는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보면 보도 준칙 5항에 도청 및 비밀 촬영 금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기자는 개인 전화나 도청, 비밀 촬영 등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한국일보는 사실 언론단체가 공동 제정한 보도 준칙과 별개로 또 세부 사안별로 자사가 만든 보도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의 경우는 본인들이 만든 보도 준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도 있다고요? 네. 27일 동아일보는 한국 언론만 모자이크 처리한 아프간 시민들 얼굴 이런 기사 제목에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다. 외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 취재하는 외국 통신사들은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마련이 됐으면 그런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보고 싶은가요? 라는 또 보도를 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정말 동아일보에 묻고 싶어요. 사실 이제는 아프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거리도 멀고 또 그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네. 이들이 또 뭐 테러의 위험을 받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 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더 있다면서요? 네네. 처음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졌을 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카불을 점령한 후에 탈레반이 달라졌다 이런 보도를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합뉴스에서 이제 아프간 국민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으냐라는 용감한 질문에 탈레반의 대변인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각국의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 이제 연합뉴스가 그렇게 탈레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도했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 보여지고요. 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정부와 달리 탈레반은 인내와 보복을 무기로 다시 일어섰다라고 말해서 그들의 능력,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참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언론 보도 이것 말고도 더 있다고요? 예, 외국에서 해외에서 일어난 전쟁 보도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항상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현상을 게임 하듯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냐보다는 그것을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쟁의 오락화 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원 같은 경우에 탈레반이 이제 97조의 규모로 미군의 무기를 줍줍 이건 이제 사실 그 게임 용어거든요. 네네. 또 다른 골칫거리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탈레반이 이제 미군에서 이제 97조 원어치의 무기와 장비를 획득했다는 보도를 이렇게 게임 용어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좀 극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당시에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문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똑똑 출근 안 하냐 이러면서 탈레반의 경제를 살린다면서 총 들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세계일보도 경제 마비에 다급해져서 집집마다 기습 방문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프가니스탄한테 일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똑똑 이렇게 출근 안 하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치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고 이것이 그곳에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두려움이 별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의 참혹한 전쟁을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황제 의전 논란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라클 작전이죠. 예. 작전. 그래서 정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377명의 아프가니스탄 한국을 도와줬던 분들이 입국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이죠. 그래서 이것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강 차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지면서 우산 갑질, 황제 의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단한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잉 의전은 자제하라 이런 질책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상황이 숨겨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마구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충국인 뉴스의 최현주 기자가 기자 수첩을 통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본 것을 그대로 이제 쓴 거죠. 사실 사진 자체만 보면 민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본 기자로서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강 차관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강 차관 혼자 우산을 들고 브리핑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장의 종이를 넘겨가면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이제 쓰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브리핑할 즈음에 강 차관 옆에 우산을 든 법무부 직원이 들고 있었죠. 그런데 방송용 카메라를 잡은 기자들이 그 옆에 있는 직원에게 자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곧바로 직원을 낮춰서 자세를 낮춰서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뒤로 가라 그러고 조금 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황제 의전이 법무부 측에서 그걸 갖다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죠.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하고 이 황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현장 취재 관행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지 사건을 브리핑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방송에 나올까,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그들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도 마치 그런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황제 의전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계속 그 방송에 맞게 자세를 취해달래, 방송에 맞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보도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이제 황제 의전이라고 하는 비판 사진만 보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가 왔다면 실내에서 브리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야외에서 비가 오는데 브리핑을 했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내에서 하려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5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기자들이 요청을 한 거죠. 야외에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또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 부분만 똑대가지고 언론이 보도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맞습니다. 언론 보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사실 좀 공감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충남